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 전성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저희가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수의사로서 여기 근무하고 있을 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보호자님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아기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호자님 이것만은 제발. 권 원장님이 진료를 보셨을 때 이게 참 보호자님들께서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는데 좀 안타까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케이스가 있을 건데 오늘은 충분히 집에서도 예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우리 병원의 마스코트 누렁이가 도와줄 누렁이. 겁니다. 누렁이가 오늘 도와줄 겁니다. 항상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다 다른 강아지입니다. 그쵸. 누렁이가 오늘은 도와줄 겁니다. 누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할 건데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외과 쪽에서 주의할 수 있는 그쵸. 질병들에서 할 건데 제일 흔한 질병이고 애들이 어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절인 것 같아요. 네. 골절 수술하게 되면 애들도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치료기간도 오죠. 많이 길이들고 언제 골절이 많이 발생하냐면 특히나 어린 강아지 뼈들이 많이 약한 강아지들이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언제 골절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누렁이가 있는데 제자리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님이 안고 계신데 누렁이가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뒷다리 골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야간 진료를 보다 보면 당직을 하다 보면 한 일주일에 한 2-3케이스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는 것 같고 뭐 저도 당직을 하고 권 원장님도 당직을 하시지만 정말 많은 것 같으니까 보호자님께서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슴에 안고 아니면은 밑에 그냥 내려주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저는 이제 뭐 자가 처방이나 자가 접종인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께서 접종을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끔씩 집에서 혼자 놓으신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접종 진료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 진료라서 보호자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체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고 체온이나 뭐 이상 증상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접종을 맞으면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람들도 접종을 하거나 했을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보고 이상 증상이 없으면 접종을 하는 건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보실 때는 이제 그걸 이제 생략을 하고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갑자기 접종을 했는데 뭐 이상반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든지 이런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종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얼굴이 많이 붓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애들이 좀 무기력하다거나 애들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접종을 하고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가 접종 이외에도 보호자님들께서 주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아기가 조금 아프다 아니면 뭐 체온을 재봤는데 열이 나는 것 같다 아니면 안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좀 따뜻하다라든지 했을 때 애가 열이 나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보호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두통약이라든지 진통소염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먹이시는 경우인데 그 약들을 모두 이제 사람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희와 우리 아기들의 몸무게 차이만 해도 정말 몇십 배가 날 건데 그 약을 먹이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간독성이나 뭐 신장 독성이나 다른 이상 증상,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기가 이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동물병원에서 내원하고 처치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 생각엔 해열제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타이레놀이 강아지랑 고양이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그렇죠. 수가 간독성을 있는데 많이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용량 똑같은 사용 가능한 약이라도 용량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고 또 이제 사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절대 사용 못하는 그렇죠. 그런 약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임의대로 판단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싶습니다. 다른 거 그것도 집에서도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산책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교상이겠죠. 교상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들끼리 집에서 동거견끼리 같이 놀다가 뭐 가볍게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밖에 나왔을 때 모르는 강아지들, 특히 큰 강아지들한테 물리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강아지 보호자님들께서도 입마개라던가, 물론 작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강아지 보호자님들도 서로 입마개를 해주시는 게 패티켓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뭐 들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길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아이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반경에 아이를 두셔야 돼요. 그렇죠. 누렁이가 여기 있으면은 제가 항상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누렁이가 여기 있다, 제가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컨트롤이 가능한 선 안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다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강아지들도 서로 인사를 하고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확 물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주로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당직을 서다 보면 이게 정말 하루에도 한 3-4건씩 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초콜릿을 먹었어요. 케이크를 먹었어요. 자이리톨 껌을 먹었어요. 특히 이런 이물 같은 거를 섭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강아지 친구들이 뭐를 주로 많이 먹냐면 이 단맛이 나는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크나 아니면 뭐 껌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섭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저희가 당연히 사람이야 먹었을 때는 안전하지만 강아지들한테는 그리고 고양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질들이 정말 치명적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뭐 보호자님 댁에 우리 아이들 말고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한테도 꼭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초콜릿 또는 뭐 껌, 뭐 케이크 아니면 기타 뭐 삼겹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진 거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리고 집안에 두더라도 꼭 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못 건드릴 만한 곳,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높은 선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꼭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바닥이나 아니면 뭐 마루나 부엌에 떨어져 있다, 아니면 식탁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이 주로 저는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초콜릿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미 입을 보니까 입에서 달달한 향기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보호자님께서 이거를 잠깐 챙겨주시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초콜릿이나 그 다음에 달달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물도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닭뼈, 최근에 닭뼈, 이제 뼈 같은 경우는 전에 이물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개인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지만 초콜릿이나 이런 건 그래도 컨트롤 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물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고, 또 수술한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얼마 전에 다른 친구 있었죠. 췌장염까지 오는 친구들, 양념이라던가 튀김옷 때문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닭뼈 같은 것도 조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먹고 제거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췌장염, 장염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안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또 이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고양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들이 이물질 같은 경우는 실이나 바늘 같은 거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고양이가 되어보지 못해서 그 아이의 심리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을 좋아합니다. 실을 호기심을 가지고 삼키다 보면 이제 고양이 혀가 이제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낼름낼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고 계속 이제 실이 끝날 때까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안이나 장 안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수술까지 하거나 정말 심하면 보호자님들이 모르시면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심하면 나중에 병원에 늦게 오시면 이게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난 건데 양치. 사람도 양치가 되게 중요하지만 강아지들도 양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치만 잘 하셔도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고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치과 진료비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갑니다. 돈이 아껴지면. 네. 그래서 치아 관리만 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치아 관리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양치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치아 체크 한 번씩만 해주시고 너무 딱딱한 거 안 주시는 것만 해도 치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윤택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빨 관리를 하지만 이 영구치잖아요. 빠지면 사실 되돌릴 수 없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꼭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원장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구토, 설사 하는 걸로 저희가 건강 이상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호자님들이 제일 먼저 잘 아실 거예요. 이 컨디션이 떨어져 있구나. 평소와는 너무 다르다. 이런 거 보통 눈치를 채실 건데 특히 호흡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막 구토나 설사를 한다든지 보호자님들이 아 괜찮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해서 이제 병원에 안 오시다 보면 그게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아기들이 손상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보호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정말로 이상이 있다. 물론 뭐 조그만한 거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뭐 모든 게 큰일 나지 않지만 아이가 호흡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정말 치명적인 것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내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괜찮겠지 라고 했다가 정말 치명적으로 아기가 정말로 심한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외과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슬개골 탈구, 그렇죠. 슬개골 탈구가 있는 거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 병원을 안 가는 경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냅뒀더니만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누렁이가 다리를 이렇게 못 쓰는 그렇죠. 지금 잘 붙어 있는데 지금 잘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병원에 내원해서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진단이나 치료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만은 제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다 실제로 병원에 왔던 케이스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 100%는 아니더라도 좀 지켜주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도 훨씬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는 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보호자님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누렁이도 안녕.